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은 그 미추홀구 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아이고, 네. 네. 아니, 그 맡았다기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 전국 대책위에는 몇 개 단체나 지금 가입을 했습니까? 지금 뭐 숫자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 피해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라기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적이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이다. 바로 제가 네, 여쭤보고 그렇게, 싶은 게 그건데 지금 네. 전국 대책위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피해 규모가 네. 어느 정도예요? 그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피해 규모는 지역.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연달은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거 파악까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해달라고 내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네. 지금 뭐 부산에서도 이제 그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피해자도 계시고요. 네. 제주 피해자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또 네.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연락온 데 있어요 또? 지금 뉴스에도 뜨고 있잖아요. 동탄도 있고 뭐 대전 네. 서울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지금 그 조사를 해서 집계한다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빌라는 다 그렇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생각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후후, 참.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그 어제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총평부터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직 정확한 실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든 뭐든 시간은 걸리죠. 근데 이게 진짜 급하다. 뭐 여유 부릴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발인하는 그 전에도 또 시도하시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시도라는 게 극단적 선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 우울증이 너무 높아서 저도 지금 두렵거든요. 솔직히 사람들이 이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이게 뉴스에서 나오거나 기자님들이 쓰시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쓰세요. 근데 이제 열어보면 예정이고 계획이고 뭐 언제 하겠다는 정확한 시간도 없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희망적인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절망이 이어질까봐 좀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극단적 선택 시도하려고 하는 사례가 더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뜯어 말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뜯어 말려서 구조가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심리적인 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안정은 찾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뭐 동일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분이시고 다 다른 아파트시고 이런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심리적인 지원을 해야겠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심리치료는 보증금 한 수 받고 남실당 혼나는 거, 남실당 제대로 처벌하는 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심리치료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가장 앞세우는 게 이제 경매 중단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고 어제 대책에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됐던데, 근데 네. 위원장님께서 법원 직접 찾아서 확인하신다면서요. 근데 보도 보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경매 중지라는 게 그 전날 저녁에 나왔으니까 저희는 너무 급해서 그 다음날부터라도 이게 중단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단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가 은행에서 이 채권들을 대부업체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
정부에서 또 이렇게 압박하기가 일반 시중은행처럼 편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지금 넘기려는 또 시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의 채권 추심하고 대부업체에서의 채권 추심이 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는 어떤 곳에 어떤 그 피해자분들 좀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이자율이 높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 금액이 더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피해자들끼리는 무조건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거기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율이 높을 것이고, 지금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얼마나 먹힐지,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 피해자들 정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은행권에 얘기를 해주시고 대부업체까지 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이 재난 앞에서 국가가 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이게 국가인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법원 가서 혹시 법원 관계자들하고는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제가 직접 나눈 건 아니고 피해자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중지해라라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전화를 해서 저 사건이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제 현장의 체감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아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다고 이게 지금 중지가 되겠냐. 피해자들이 좀 너무 좀 그렇다. 이기적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원 관계자가?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과 이렇게 다르구나. 저희는 다 죽어가고 지금 3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또 죽게 있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피해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현실감이 없으시고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경매 중단이라고 하는 게 채권자가,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방침에 호응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경매에 안 넘길게요 해야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은행이나 이런 데는 뭐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호응을 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업체나 이런 데로 넘어간 곳에서 그러면 정부에 호응할지는 지금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강력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달라고 한 요구 조건 중에 가장 또 핵심인 건데, 네, 근데 아직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제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경매꾼들하고 경쟁을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빨리 알려주셔야, 이게 모든 제도가 시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있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이게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게 경매를 안 거치고 피해자가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경매에서 우선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는 건지 실행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게 나온 건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우선 매수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일단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우선권을 준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가 어쨌든 저희가 또 빚을 끌어내야 되고, 저희가 그 보증금 환수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정부에서 선구제하고 후청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남씨 일당들 공모자들 엄청 많거든요. 한 60명 가까운 공모자들이 있는데 얘네들 탈탈 털고 이거 집들 팔고 그러면 저희 구제돼요. 그래서 저희는 남씨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민사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우선 매수권이라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뭐 그거 아니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 네. 매수권을 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싼 이자로 최대 2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이제 위원장님이라면 같이, 이거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매수할 거예요? 지금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다는 거지. 이 울며 집을 겨자 사고 먹기? 싶어서, 이 집을 사고 싶어서 매수를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임대라든지 공공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이런 방향들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라에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예. 이것도 봐주세요. 저것도 봐주세요. 저희는 최대한 선구제하고 후천구가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런 방법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매입 관련해서 법질서를 언급하면서 어렵다라고 딱 끊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저희 관련 법들이 발의가 됐잖아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지라 예. 이것들을 100%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 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는 변호사님들이나 관계자들은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거라고. 장관이? 짜집게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또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린 게 제발 같이 얘기 좀 하자. 이 법이 어떤 취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발 피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가 이제 퍼뜩 생각이 난 게 이게 그 미분양 주택을 뭐 LH나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놓고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이렇게 사기당했다고 이걸 산다는 거는 무슨 뭐 채권자를 도와준다느니 뭐 어쩌느니 저 솔직히 그 장관님의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피해자 좀 이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우선 매수권도 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되면 근데 언론이 분석한 거 보면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경매권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입찰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쓰면 또 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또 우선 매수권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또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가 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가 없고 실체가 없는 대책인지라 아직까지 뭐 솔직히 뭐 반갑거나 와 해결됐다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번에도 첫 번째 사망자 나오셨을 때 국토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선구제, 후천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차 간담회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상한 대책들 또 나오고 있고 사망자 나오고 있고 이러하니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다 믿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게 경매를 안 통한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제 가격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고. 경매를 만약에 거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매꾼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우선 그 매수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지금 방법이 안 나온 거고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지금 나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실체가 없다는 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만났습니다. 이때 뭐 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아니라는 어떤 주장도 있었고 어떻게 됐던 겁니까? 저는 갈등이었는데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저 솔직히 장례식장에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별로 뵙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솔직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많이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국회도 쫓아다니고 토론회도 쫓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얼굴을 다 온 방송에 내비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잖아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당에서 그동안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힘든 현장에서 그분들을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여당이니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 뵀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여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건을 알고 계시냐?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사건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거는 여쭤봤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외치는 사회적 재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하래요. 필요한 걸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정부의 생각이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랬더니 얘기를 하래. 재차 물었더니 사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다 속여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럼 사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피해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잖아요. 충분히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언성이 오갔고요. 언성이 좀 언성이 높아지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위원장님 중간에 나와버리셨어요, 그러면? 네. 왜냐면 얘기가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이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 뒤에 배우가 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민주당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진짜 나쁩니다. 어이없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를 구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도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할 판에 이걸 무슨 정치권으로 시선을 옮겨서 뒤에 배우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지난 정부에 잘못했으면 그건 정부가 아닙니까? 그럼 지난 정부의 대통령한테 저희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거면 지금 여당으로 왜 계십니까? 저희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정부도 정부고 지금 현재 정부도 정부입니다. 그 지금 정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무슨 민주당이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언제부터 제도가 이랬느니 지금 그 논점을 흐리고 이걸 해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싸움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